굉장히 또 이제 뜨거운 소식 중에 하나죠. 검찰이 이제 와서 그 수백 개의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이제 압수해서 이제 그 분석을 끝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을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결과 이 수백 개의 녹취가 튀어나왔고 그 안에서는 이제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이제 40%를 주기로 했다라는 김건희의 직접 육성이 담겨 있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것도 관련돼서 뭐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보고서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전국이 시작된 올 4월 25일 서울고검은 전격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재수사가 시작된 후 수사팀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의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음은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조작 시기에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최초 문재인 정부 수사팀과 이후 윤석열 정부 수사팀도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올 4월 재수사가 시작되고 50여일 만에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예, 지금 뭐 영상 보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2009년부터 약 3년간의 통화 녹취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정 매매 자체도 주가 조작의 핵심적인 증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과도한 수익 배분에 관련해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주가 조작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인지 부분에서 핵심적인 또 정황으로 확인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이 40% 이것도 소위 빼박진 거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중앙지검에서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유가 뭐였냐면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거래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핵심은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시세 조정이나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잖아요. 40% 그렇죠. 수익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자료가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왔다는 거고 수백 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김건희의 계좌를 중점 관리하면서 거래할 때마다 도와주었던 사실 그 직원, 통화의 상대자는 아무리 김건희가 나와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전문가인데 어떻게 하는지 뻔히 다 아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그거를 가지고서 뭐 검찰에 줬는지 경찰에 줬는지 그런 내용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어제 보니까 SBS 단독으로 임찬종 기자가 이거를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임찬종 기자가 바로 그 검찰 특히 윤석열 한동과 엄청 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부터 자료 같은 거나 증거 같은 걸 많이 받아오고 단독도 많이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사람이 어제 갑자기 이 타임에 단독을 또 해버리더라고요. 그 전에 미리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안 맞는 부분이고 너무 정말 좀 부끄럽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괘씸하죠 정말.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증권사에 있다가 때려치고 나가서 이제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제가 뭐 투자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그 녹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했는데 그 주문을 넣었는데 나중에 나 그렇게 안 넣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녹음은 일반적으로 5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금액이 크면은 10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미래에셋에서 15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어서 이번 압수수색에서 발견이 되었다. 미래에셋이 그걸 왜 15년을 이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그 전에 분명히 2010년 요거에 관련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 확보된 내용일 것인데라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수익의 40%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40%를 보장하기로 한 녹음이 왜 결정적인 단서가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미래에셋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 컴퓨터로 주문을 할 때는 수수료가 0. 몇 % 이런데 이렇게 전화를 주문하면 0.5%를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더 수익이라서. 비싸죠, 전화로 하면. 따로 이렇게 이제 뭐 돈 벌면은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사모펀드에다가 40%를 주기로 했다는 것 같아서 그거와는 내용이 좀 다른데 근데 40%를 돈은 내 돈을 조차하는데 예. 손실이 나면은 내 돈이 손실 나는데 40%의 이익을 주기로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건 확실하게 주가 조작에 해서 수익이 날 거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를 약속을 하는 예. 것이므로 이것은 분명히 알고 개입했다라는 이제 그런 노영희 변호사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의 핵심 세력, 그러니까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를 압수수색해서 나왔던 그 김건희 엑셀 파일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녹취의 내용과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엑셀 파일에서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김건희가 직접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맞아요. 담겨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는 이 김건희의 미래에셋증권의 그 계좌가 사용된 그 IP를 쭉 살펴보니까 역시나 블랙펄 인베스트에서 계속 이제 사용됐던 것도 IP가 다 찍혀 있다라는 거고, 이토록 많은 빼박 증거가 나오는데,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제 이재명 정부로 이제 바뀌고 난 이후에 이 막혀있던 수사가 다시 이제 열리게 되고 이게 굉장히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이게 분노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정권만 바뀌고 나면 갑자기 어디선가 막 튀어나와요. 아니 세상에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복되고 나면은 독립운동하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예. 그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최혜병 대령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도 그랬고,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1심 받고 2심 받고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그렇게 막 자기가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다녔는데, 그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되면 김건희는 안 건드리고 김건희를 보호해주면 나도 해결됐을 거야라는 듯한 그런 게 우리들에게 이제 다 보여졌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온 자료들은 결국 이 수백 건의 녹음 파일이나 녹음 통화 같은 걸 보게 되면 결국 블랙펄 인베스트먼트하고 연결이 안 될 수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수사를 이종호가 재판을 받았다는 거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었다는 건데, 그러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하고 이 통화 내역하고가 연결이 안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경찰이 먼저 이 사건을 들여다봐가지고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검찰에 올린 거였고, 당시 경찰은 이거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올렸었는데, 그거를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마시켜주고 이거를 그냥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게 갑자기 어디 사건이 이상하게 튀어버렸다 이런 게 확실한 거였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 경찰이 가지고 있던 자료가 뭐냐? 바로 전 다 이런 것들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증권회사나 이런 데는 다 감독을 받고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통화 내용은 함부로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고 이 증거들 얼마든지 갖다 내야 되고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는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 수사기관에. 그런데도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나타난다? 진짜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미 전부 다 알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하나씩 터뜨려서 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 예.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모펀드들은 다 뭐 문제가 없어요. 이제 뭐 정당한 투자 기법의 하나고 어떤 이제 특수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를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이 예전에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얘기했었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국 대표에 대한 사모펀드 수사로 해서 시작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표창장으로 간 건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아니 말이야 주가 조작을 해갖고 40%나 떼가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블랙펄 같은 이런 이 사모펀드는 좀 자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